자, 이번 시간에는 흰파 시루떡과 대추 단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파 시루떡은 맵쌀가루, 그 다음에 물에 잘 불린 흰파, 그리고 설탕, 소금 정량으로 잘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량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대추 단자의 재료는 찹쌀가루, 대추, 밤, 꿀, 식용유, 그리고 설탕 있는지 정확하게 잘 확인하시고 찹쌀가루의 중량을 정확하게 계량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흰파 시루떡에 들어가는 흰팥은요, 잘 불린 거를 확인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에 찜기에 올려서 20분 이상 완전히 무르도록 쪄내도록 합니다. 잘 불린 흰팥을 받으면 눈에 이렇게 처음에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물을 잘 받아서 여러 번 쌀 씻듯이 씻다 보면 투명한 껍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껍질이 많이 벗겨질 수 있게끔 이런 껍질을 많이 제거하시고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한 후에 나무 찜기에 물기가 완벽하게 제거된 팥을 나무 찜기에 면보를 깔고 이대로 찜기에서 15분, 20분 이상 이렇게 찌시면 되는데 그냥 찌는 것보다 여분의 면보로 뚜껑 삼아 이렇게 팥을 덮어주신 다음에 뚜껑을 덮고 김이 오른 물솥에 올려서 충분히 쪄졌는지 확인하시고 방망이로 으깨서 팥 고무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대추 단자에 들어가는 우리 대추와 밤, 고명을 손질해 볼 건데요. 대추는 받으면 40%는 이따가 찹쌀가루와 섞어서 같이 쪄줄 거고 나머지 60%는 고명, 밤과 함께 채를 썰어서 단자에 고명으로 옷을 입혀줄 그런 작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대추 양을 보시고 대추를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고 가장자리만 이렇게 돌려깎기를 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일부는 다져서 찹쌀과 함께 찔 거고요. 나머지는 단자에 고명에 사용할 수 있게 2에서 3cm 길이의 아주 고운 채로 채 썰어서 준비해 줍니다. 찹쌀 단자에 넣을 찹쌀과 함께 쪄줄 대추는 돌려깎기 한 후에 곱게 다져서 준비를 합니다. 밤과 함께 채쳐서 사용할 대추는 얇게 돌려깎기 한 후에 여러 장 대추를 겹쳐서 살짝 밀대로 밀어서 얇은 대추의 채가 나올 수 있게 준비해 줍니다. 밀대로 민 대추를 고운 채로 치는데 대추 단자의 완성된 사이즈의 크기가 2 곱하기 2.5cm 사이즈이기 때문에
대추의 채가 너무 길지 않게 사이즈를 맞춰서 채 썰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밤을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도 대추의 길이에 맞춰서 너무 긴 쪽이 아닌 짧은 쪽을 선택하셔서 대추 채 썰어 놓은 사이즈랑 비슷한 두께로 채를 썰어 준비합니다. 자, 이번에는 단자 반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추 단자에 들어가는 찹쌀 300g과 소금 3g을 넣어서 체에 한번 내려주시고요. 자, 잘 내려진 찹쌀가루에 물주기를 한번 해줍니다. 물주기는 항상 쌀가루의 물주기는 쌀가루가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물주기를 한 후 내 손 주먹으로 쥐어 수분 함량이 잘 함유되어 있는지 손으로 확인해 보고 주먹 쥐어 반죽이 부서지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합니다. 이 안에 아까 우리가 다져놨던 대추, 다짐, 송용을 찹쌀가루와 함께 섞어줍니다. 찹쌀 반죽과 그다음에 대추 다진 게 잘 섞여지면 찜기에 면보를 깔고 20분 쪄주도록 합니다. 자, 찜기에 젖은 면보를 깔고 지급받은 대추잔자의 재료 중 설탕이 있습니다. 설탕은 반죽에 섞는 것이 아니라 찜기 면보 깐 바닥에 뿌려서 대추잔자가 익어져 나오면 속 내용물이 면보에서 잘 떨어져 나올 수 있게 설탕을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리고 찹쌀과 대추 다진 거 섞은 것을 설탕 뿌린 면보 위에 얹혀서 찜기에 20분 이상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흰팥이 20분 동안 잘 무르게 쪘으면 방망이로 빻아야 하기 때문에 옆에 볼을 준비하시고 지급받은 소금에 5g은 이따가 맵쌀과 함께 넣어 반죽을 하도록 하고 3g의 소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팥이 앙금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가루가 되게끔 골고루 잘 빻아서 중간체에 한번 고무를 내려서 떡고무를 만들어 줍니다. 흰팥 고물이 작은 알갱이로 골고루 다 잘 빻아지면 중간체를 이용해서 고운 가루가 나올 수 있게 체에 한번 내려줍니다. 흰팥 고물을 체에 이렇게 내려 고운 흰팥 고물을 완성해 놓습니다. 자,
자, 흰팥 고물에 호흰팥 고물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번에는 흰팥 고물과 함께 찔 맵쌀을 반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쌀 500g과 설탕 5g을 넣어 체에 한번 내려주신 후에 똑같이 물주기로 반죽을 완성합니다. 체에 소금과 함께 맵쌀을 1차 내리시고 물주기를 해줍니다. 백설기처럼 말랑말랑한 설기떡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주기가 될 수 있게 물을 집어넣은 후 덩어리가 생기지 않게 손바닥으로 잘 비벼 덩어리진 쌀가루를 풀어줍니다. 손바닥으로 비비면서 덩어리 반죽이 전체적으로 없이 잘 고르게 풀어졌다 생각이 들면 주먹으로 꼭 쥐어 물주기 상태를 확인해 보고 정확한 물주기 상태는 한 주먹 정도에 된 일부의 양을 체에다가 내린 후에 내려온 쌀가루를 꼭 손에 쥐어 부서지는지 안쪽에 만졌을 때 수분량은 골고루 잘 들어있는지 확인하면 정확한 물주기가 완성됩니다. 자, 물주기가 끝난 맵쌀가루 반죽이 준비가 되면 물주기가 끝난 맵쌀가루가 준비되면 아까 곱게 빻아놓은 흰팥을 반만 바닥에 평평하게 잘 깔아줍니다. 평평하게 흰팥을 잘 깔아주시고 물주기가 끝난 맵쌀가루에다가 설탕 준비해 놓은 걸 전량 다 넣어 대충 섞어주시고 준비한 고물 위에 다 올려줍니다. 쌀가루 또한 전체적으로 일정한 높이가 될 수 있게 평평하게 잘 깔아주시고요. 위에 남겨놓은 흰팥을 올려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맵쌀가루를 평평하게 까시고 남겨놓은 마지막 흰팥 고물을 위에 올려줍니다. 흰팥 고물을 평평하게 올리신 후 이것도 김이 오른 찜기에 올려서 20분 찐 후 5분 뜸들여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대추 단자가 이거 나오기 전에 비닐에 꼼꼼하게 식용유를 발라서 찹쌀이 여기저기 묻지 않게 기름 바른 비닐을 준비해 줍니다.
기름 마르실 때 가운데 부분만 대충 기름칠하지 마시고 찹쌀이 어디에 어떻게 묻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서리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시되 너무 많이 바르지는 않도록 주의하시고, 많이 바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친타올에 기름을 찍어서 바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자가 다 잘 쪄지면 뚜껑을 열고 빵을 여는 볼에 물을 살짝 뿌려줍니다. 그리고 밀대에도 물을 살짝 묻혀서 우리가 찌기 전에 면보에 설탕을 묻혀 넣기 때문에 쉽게 반죽은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방망이에 물을 묻혀가며 꽈리가 생길 때까지 잘 찧어줍니다. 단자를 방망이로 찌우면서 풍선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릴 때까지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방망이로 찹쌀 반죽이 잘 찌어지면 아까 준비했던 기름 바른 비닐을 펼치시고 비닐 위에 치댄 반죽을 올려 놓습니다. 자, 비닐 위에서 치댄 반죽을 1cm 두께가 될 수 있게 성형을 해주되 완성작으로 나와야 할 단자의 사이즈가 2cm 곱하기 2.5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어야 하므로 12개의 모양을 성형할 수 있게 크기 조절을 해줍니다. (1cm) 두께가 될 수 있게 성형을 하시고, 찹쌀 반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네들이 식어야 모양을 성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죽을 성형을 해서 빨리 식힐 수 있게 준비해 줍니다. 찹쌀 반죽이 빨리 식으려면 행주에 찬물을 적셔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반죽을 식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추 단자 반죽이 잘 식으면 비닐을 잘 펼치시고 전체적으로 꿀을 한번 발라줍니다. 꿀을 발라야 12개로 우리가 등분도 해야 되고 사이즈도 맞춰서 잘라야 되기 때문에 꿀을 발라 놓으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요 사이즈를 보시고 2.5 곱하기 2cm가 각각 나올 수 있게 12등분을 합니다. 사이즈에 맞게 잘라주면 대추와 밤채 썰어 놓은 위에 대추 단자를 올려서 고물 입힐 준비도 해줍니다. 반죽이 찹쌀가루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굳지 않는 이상 전체적으로 계속 만질 때마다 반죽이 늘어지니까 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2.5 그 다음에 2cm가 맞을 수 있게 성형을 계속 손으로 잘 만져주면서 사이즈를 맞추도록 노력해 줍니다. 채 썰어 놓은 밤채와 대추채가 대추 단자에 골고루 잘 묻을 수 있게 사이즈 항상 생각하시며 그 사이즈가 나올 수 있게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골고루 고명을 입혀줍니다. 대추 단자에 고명을 입히다 보면 단자의 개수가 적은 편이 아니어서 대추채와 밤채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채와 밤채를 골고루 잘 섞어 큰 접시에 펼쳐 놓고 12개의 단자가 골고루 올라갈 수 있게 펼쳐 놓은 후 전체적으로 균형에 맞게 고물이 묻혀질 수 있게 배분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대추 단자에 고명을 잘 묻혀 완성 그릇에 12개와 사이즈가 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사이즈에 맞게 손으로 잘 만져가며 완성 접시에 12개를 놓아줍니다. 자, 흰파 시루떡을 20분 찌고 5분 뜸 들인 후에 찜기에 맞는 큰 접시를 덮으시고 이렇게 해서 흰파 시루떡 완성하시면 됩니다. 흰파 시루떡과 대추 단자를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시고요. 자, 대추 단자를 만드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찹쌀떡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비닐 안에서 성형을 하시고
온기가 다 빠져서 식은 다음에 우리가 요구사항에서 원하는 2 곱하기 2.5cm로 잘라야지만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으니 꼭 식은 다음에 자르도록 하시고, 그리고 전량 제출이기 때문에 사이즈에 맞춰서 요리조리 자르다가 남은 반죽은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완벽하게 정확하게 12등분으로 만들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흰파 시루떡을 찔 때 주의할 점은 시루떡이기 때문에 맵쌀가루 물주기의 양에 꼭 주의하셔야 하고, 흰파 시루떡을 찌는 물솥의 물의 양이 너무 적거나 센 불로 찌게 되면 고물에 수분량이 많아 뭉쳐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흰팥 시루떡과 대추 단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